드론이나 제가 또 아니면은 이렇게 뭐 어떤 미사일, 현무볼의 대양 미사일 또는 중형 미사일, 소형 미사일 있다가 외부의 어떤 그 고체 연료나 액체 연료 모듈을 작은 놈, 이렇게 큰 거 하나 들어갈 바야 작은 놈들을 20개, 30개 이렇게 모듈 단위로 들어가거나 자사 제어형 고체 모듈도 있을 수 있다. 10개짜리도 있을 수 있고 대중소, 대짜리가 대짜리가 이렇게 어떤 전체적인 추력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추가적인 언어풀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다. 저는 고체 연료 플러스 액체 연료 모듈을 달아서 할 수 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이렇게 뭐 우리나라의 KGGB 같은 탄 이런 데다가도 재래식 폭탄에다가 프로펠러 펜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고체 연료나 액체 연료 모듈을 달아서 항속거리를 늘리는 기술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키트가 이렇게 있어요. 날개 키트가 있는데 하나 더 달자라는 거예요. 하나나 두 개를 달아서 날개 키트가 넓은 놈이 좀 항속거리를 담당하고 그것을 분리형으로 가자.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연료가 들어가 있는 놈, 안 들어가 있는 둘 중에 하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연료를 담당해서 하고 이쪽까지 태워다 주고 비행체에서 이렇게 투사를 하는 버전, 그냥 날아가는 버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드론에다가 싣고 날아가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드론에다 실어가지고 이렇게 뭐 재래식 폭탄 하나 이렇게 위력 좋은 거 하나 이렇게 실어가지고 날아서 떨어뜨리는 것이 있고 이렇게 KGGB처럼 키트를 달아가지고 자세 제어형 그래서 그래도 이타로 이렇게 분리를 해갖고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 비행체에 떨어뜨리는 용 아니야 그냥 여기 지상에서 이륙하는 용 두 가지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요. 뭐 비행체에서 할 바에야 그냥 드론에서 이것을 무게만 견딜 수 있으면 조그만 재래식 폭탄도 있을 수 있어요. 떨어뜨리고 와주거나 다시 2차로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걔가 스스로 이렇게 조절해서 움직이는 이런 용도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KGGB 같은 데다 프로펠러를 달거나 고체 연료, 액체 연료를 달거나 하나 날개 키트 큰 걸 달아서 분리형으로 가면 또 항속거리가 길어난다. 고체 연료, 액체 연료를 거기다 달아 놓을 수도 있다. 그러면 드론에다가 이런 식으로 모든 드론에다가 큰 드론이 비행체 역할을 하고 드론에서 얘를 갖다 투사시켜 고공에서 이렇게 드론을 투사시켜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점까지 상대방의 국경 근처까지 가서 드론을 투사시켜 주면은 괜찮지 않느냐라는 이런 것도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일반 그러면 드론을 실어다 배달해 주는 이런 플랫폼을 조그만 놈들을 만들어 가지고 고체 액체를 들어서 이렇게 실어다 주고 다시 돌아오는 용. 그냥 큰 이렇게 연료를 탑재하지 않고 그냥 가는 애. 그다음에 연료를 가가지고 거기서 버리고 가는 애. 버리고 1차, 2차. 그러면 한 개짜리 이렇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로켓 같으면 1단, 2단, 3단 로켓을 버리고 가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FA-51이라든지 KF-21이라든지 기타 다른 비행체들도 보조 연료 탱커를 하나, 둘, 드론에도 할 수 있어. 먼저 달아놓고 그걸 먼저 쓰고 버리고 가고 항속거리를 본 연료통에서 써서 항속거리 늘린 다음에 폭격하고 돌아오고 다시 이게 공중구비기에서 이것을 공중 부기를 받고 돌아오는 식으로 항속거리를 늘리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드론에다가 버리고 가는 용 1차, 2차, 3차 1단, 2단, 3단 높게 분리하듯이 그런 드론이 있을 수 있다.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폭탄의 유력만 괜찮으면 기존의 미사일 웬만한 건 다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대한 미사일 다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대공 미사일도 이런 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공 미사일도 플랫폼에 실어가지고 거기서 드론 이렇게 날개 키트를 대공 미사일 이렇게 해가지고 연료 있는 방식 없는 방식을 어느 정도 가고 분리를 해서 대공 미사일을 가면 훨씬 더 긴 사정거리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제이담에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제이담이 혹시 이렇게 고체 연료나 액체 연료 키트를 달았다면 제 기술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이렇게 대형 미사일, 중형 미사일, 소형 미사일에 따라 고체 연료, 액체 연료 키트 또는 프로펠러를 달아서 또는 공기 추진 구조를 공기를 빨아들여서 뒤로 이렇게 추진 구조를 만들어 놓으시는데 싸게는 그냥 프로펠러 방식, 램제트처럼 빨아들여 가지고 여기다 그냥 통과시키는 방식.
그냥 여기다 연료를 살짝 그렇게 줘가지고 이걸로 추지는 않지만 공기를 데워가지고 뜨겁게 데워가서 공기 압 차이로 추진력을 세게 만들어주는 기술. 터빈 블레이더에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터빈 블레이더를 약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공기만 추진하는 살짝 가열을 해서 압 차이를 더운 공기를 만들어서 압 차이를 만들어서 압을 세게 만들어서 추진하는 기술. 그래서 터빈 블레이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서 선풍기로도 만들고 산업용 선풍기로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미니로 만들어 가지고 전기를 갖다 많이 안 들이더라도 가볍게 만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터빈 부대를 빨아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작은 날개 핀들을 통해서 내보내는 선풍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송풍기도 되고 이런 방식이면 되게 괜찮지 않겠는가. 이걸 이제 아이스 크림통처럼 살짝 차갑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찬 공기를 내뿜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거기다 살짝 가열을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금속을 약간 특정 부분을 가열을 해가지고 가열을 해서 정기적인 방식으로 가열하겠죠. 개인 선풍기로 들어가면 개인 어떤 히터기로 들어가게 되면 살짝 가열해서 뜨거운 공기를 내뿜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방안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기비를 들더라도 이렇게 해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풍기로도 사용할 수 있고 에어컨 이렇게 에어컨 대용으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만든 프로펠러 팬이 있고 안에 이렇게 작은 날개 팬들이 있고 회전하고 가격을 맞추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 손에 이렇게 안전망을 갖춰야 되죠. 안전망을 갖춰서 사람 손이 들어가고 해서 큰 위험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을까.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도심에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여 갖고 부직포만 공기 필터만 금속 필터만 플러스 빨아서 프로펠러 팬으로 하면 부직포만으로도 공기 매연을 수십만 개, 십만 개 놔두면 그래서 도심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집안에도 간단한 방식으로 공기가 정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집안에 제가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공기가 빨아들여서 공기를 살균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걸 그냥 집안 이걸로도 살균이 돼요. 저는 이걸로도 팬티도 살균하고 운동화도 살균하고 집안에 별걸 다 이불도 살균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공기를 작은 통로를 통해서 빨아들였다. 그러니까 열풍 지역을 거치거나 금속을 달궈진 지역을 거쳐서 공기를 작은 단위로 쪼개서 살균율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공기가 이렇게 수십 개의 통로를 지나거나 10개의 통로를 몇 개의 통로를 지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균이 된다고 봐요. 그럼 이건 이제 공기 살균기로 할 수 있는데요. 공기청정기에도 할 수 있고 단독 장치로 만들어 놓을 수 있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병원 공기라든지 이렇게 살균이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에어컨 같은 거는 대형 이렇게 환풍기들 있잖아요. 대형 송풍기 이렇게 교회 같은 데서도 이렇게 히터기를 트는데 거기 바이러스 너무 곧바로 다 감염돼요. 그럼 수시로 거기서 살균을 해줘야 돼. 귀찮잖아요. 단추만 누르면 뜨거운 열풍이 나와서 에어컨이 어떤 살균한 이런 기능을 가진 에어컨 또는 냉풍기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대형 목숨을 갖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형 대형 송풍을 하는 모든 곳에 히터기가 됐든 에어컨이 됐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단추만 딱 누르면 곧바로 뜨거운 열풍이 나와서 살균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게 좋겠다. 에어컨 같은 거 쓸 때도 제가 기침을 하게 되면 에어컨에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공기가 이렇게 순환이 되는 과정 거기서 이렇게 습기가 있잖아요. 그럼 바이러스가 거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재감염되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드라이기로 올라가가지고 가열을 했거든요. 2200W 최고 세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에 이렇게 핀 같은 것도 가열을 하고 그러면 냄새가 없어져요. 곰팡이 냄새도. 일단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같은 거 손말 내는 거 50도, 60도, 70도, 80도, 100도 있다. 그런 것도 가열 방식으로 가면 해서 제 기술입니다. 이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방송에서 나오던데 그래서 이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것도 되고 집안에
공기를 갖다가 입출력하는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열지 않고 제가 환풍기 방식으로 미니 환풍기 만들어서 2개로 해도 되고 1개로 해도 안에 공기를 바깥에 안쪽으로 정해진 역정해진을 시간대에 따라서 제가 알아서 해주거나 단추를 눌러서 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고, 환풍기도 이렇게 정해진 역전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시간대를 정해서 선풍을 해주거나, 그래서 이렇게 리모컨 같은 것도 조정할 수 있고, 리모컨으로 조절할 수 있는 환풍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리모컨 2개로 이렇게 안에 공기를 바깥에 안쪽으로 해서 원오프도 할 수 있고, 리모컨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환풍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RC카처럼 해서 집안에 진공청소기 원형 진공 있잖아요. 조금만 돌아다녀. 그래서 RC카나 리모컨 방식으로 움직이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냉장고를 열쇠 방식으로 열고 닫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아니면 띠띠띠띠 이렇게 얼굴 인식, 카메라 인식, 카메라 달아가지고 얼굴 인식하거나 목소리 인식, 열려 참게 이런 방식도 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체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좀 불편하죠. 그래서 자기가 비밀번호 방식 이렇게 해서 하시면 자기만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그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냉장고, 그것도 이제 보온병이나 보온 도시락들 이렇게 키 방식이나 얼굴 인식 좀 과도하죠. 그래서 목소리 인식 방식, 그래서 암호를 띠띠띠띠 누르는 것도 있고, 일회용 열쇠 자물쇠도 제가 말씀을 드려요. 배달할 때 일회용 열쇠 자물쇠를 잠가 가지고 케이스에 넣고 보내고, 그 케이스는 버려도 되죠. 그 케이스 안에 서 배달 기사가 침을 뱉거나 이런 테러를 음식 묶여놓은 TV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하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 키는 이렇게 밀봉을 해가지고 보낸다. 그래서 뜯지 못하게 일회용 열쇠 자물쇠. 뭐 그렇다. 네네. 공기 입출력기를 창문을 열지 않고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환풍기 방식도 있지만 입출력기를 만든다 그랬더니 YTN에 어떤 업체가 하시던데요. 아이디어 개념 자체가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정수기 같은데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렇게 필터망을 이용해서 공기를 불어넣어줘서 용존산소를 높여서 물을 마시면 되게 좋은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더 독립장치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다. 그래서 공기, 일반 산소를 너무 좋지만 찝찝이 하는 사람은 자연 공기를 이렇게 좀 용존산소, 물고기 어항에 이렇게 넣잖아요. 네네. 올풀 욕조처럼 거품을 만들어주는 기계를 일반 욕조에다 넣어갖고 거품을 만들어준다. 또는 공기방울 집어넣어주는 애들도 있다. 한증마에서 압축기 냉매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뜨거운 차가운 공기를 내뿜어줘요. 차가운 공기를 내뿜어주면 제가 일반 스티로폼 마이크한테 넣어놓기만 하면 그 냉장고가 된다. 이런 제품도 만들어 놓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집안에 컴퓨터는 의자에다가 모터를 달아서 리모컨이나 조작 방식 이렇게 모터를 달아서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간이 침대 같은 것도 리모컨이나 이렇게 조작 방식으로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RC카 방식으로도 의자를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간이 침대 같은 거. 그다음에 병원에 야전 침대 같은 데도 모전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도 이 방식은 모터를 달아 갖고 움직일 수도 있고요. 야전 침대 같은 데도 할 수가 있죠. 군용 야전 침대 같은 데도 할 수 있고, 환자 운송용 이런 데도 그렇게 모터를 달아서 할 수도 있고, 좀 장거리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링게르만 이런 거 이렇게 병원에 이거 있잖아요. 링게르만 이렇게 금속으로 돼가지고 그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도 되고 금속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밑에 바퀴 있는 거 없는 거 중국산 선풍기처럼 무겁게만 해온 이론적으로 무겁게는 분리형으로 만들어서 구조 현장 때 차량에 수십 개 싣고 다니면서 할 수도 있다.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풍기를 상중하로 틀어주거나 냉풍기를 상중하로 에어컨을 상중하로 저 군데 두 군데 이상 틀어준다 그러면 시원하게 되는데요. 윗공기까지 해서 에어컨에다가 환풍기를 달아서 여기 공기를 빼고 뒤로 빼는 장치도 있을 수 있고, 에어컨에다가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실외기를 두지 않고 여기 있는 뜨거운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외부로 내뿜는, 프로펠러 팬 속도의 차이는 전기의 양과 관련, 전기를 많이 쓰냐 안 쓰냐 되는데 그것은 조절할 수가 있어요. 하시면 가동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히터 펌프에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히터 펌프에도
이렇게 증발기에서 냉매가 나오잖아요. 그 히터 코일을 통해 가열을 해죠. 그 압축기로 들어가고 압축기에서 공고압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가열을 해서 그래서 응축기로 해서 제가 난방장치로 만들 수 있다. 여러 개로도 만들 수 있다. 2개짜리, 3개짜리 뭐 할 수 있으면 저기 있습니다. 압축기 냉매, 증발기,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 이 수순을 여러 개로 미니로 해서라도 여러 개로 해서 언어풀을 쓰면 이게 훨씬 더 낫다. 하시면 제기술해야 되겠습니다. 압축기를 큰 거를 달아서 냉매양을 늘리는 방법인데요. 압축기를 큰 거를 달고 냉매 파이프를 하나, 둘, 셋 이렇게 놓고 다시 그것을 팽창 밸브가 하나, 둘, 셋 있고 증발기 가서 증발기가 하나, 둘, 셋 이런 있는 에어컨도 쓸 수가 있어요. 냉장고에도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압축기를 큰 거 달아서 냉매양만 많이 하면 더 시원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증발기도 하나, 둘, 셋 원형으로 이렇게 감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죠. 증발기가 여러 개 있는 기술 또 쓸 수가 있다. 삼성에서도 에이컨에서도 히트펌프는 어떤 데에서도 이런 방식을 쓰셔서는 안 되겠다. 전 세계에서도. 네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여기다가 대류 현상을 만들어 빨리 촉진해내서 가열을 하거나 압축기 냉매 방식으로 시원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히터기 또는 이렇게 냉풍기를 만들 수 있고 그렇죠. 냉각기를 만들 수 있는데요. 뜨거운 공기를 차가운 면에 부딪히면 제습기도 돼요. 그래서 동시에 시원해지고 빨아들여 갖고 내뿜는 방식이 있는데 그건 좀 불필요할 것 같아요. 빨아들여서 뜨거운 면에 가열시켜주고 닿게 하거나 그렇죠. 대류 순환을 빨리 촉진시켜주는. 그래서 차가운 면을 압축기 냉면을 필터해서 차가운 면을 만들어서 제습기도 해주면서 시원하게 만드는 소형 장치로도 만들고 휴대용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공기 통로다. 공기나 액상을 통과하는 물도 되고 석유도 끓여도 되는데 원리는 수십 개나 수백 개 단위로 작은 단위로 쪼개서 공기를 가열하거나 냉각시키는 방법이에요. 금속으로 만들면 더 좋죠. 그래서 열을 태양 어떤 광을 이용해서 가열을 해서 난방과 발전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 방식으로 해서 원자력, 석탄, 석유, 가스 방식으로 해서 보일러에서 물 끓이는 방식도 돼요. 그래서 일반 전기 주전자 보일러에다 금속을 가로 세로로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전기를 그러니까 가열해서 그러니까 끓여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금속만 넣어가지고 오목건음을 봐가지고 여기 열이 축적되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금속에 이런 그 금속 주방 냄비나 모든 금속군 보일러에다가 돌가루를 넣어줘서 그래서 열이 축적되어서 빨리 할 수도 있어요. 거기 돌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것을 뜨겁게 가열을 해서 뜨거운 물을 난방장치로 돌리거나 차갑게 압축기 냉매 이렇게 펠티어서 차가운 물을 공급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시면 집안의 난방 물 배분 장치에다가 전기 주전자 방식, 가스 주전자 방식 뭐 다양하게 하나 둘셋 모듈로 해갖고 컨텐츠로 옮겨서 이것을 난방 순환해 주거나 압축기 냉매 방식 시원하게 하거나 수돗물을 달아가지고 수돗물로 차갑게 하는 것. 압축기 냉매 필터 수저 방식으로 하나 둘 셋 해갖고 차가운 물을 돌리는 이건 정수기에도 쓰고 샤워기 이렇게 샤워할 때도 쓰고 물 이렇게 주방에서 그러실 때 똑같이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샤워할 때 제가 10도씨나 이렇게 수돗물보다 좀 더 차가운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한다 하시면 제 기술이 돼. 그럼 전 세계 대박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원한 물 이렇게 샤워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중동에서도 좋고 그래서 냉각된 물을 이렇게 가지고 샤워한다. 또는 이런 것을 물통과 더불어서 이런 것을 갖고 다니면 물통에다 물 넣으면 그래서 압을 조절해 갖고 쉽게 센 느낌으로 물 해가지고 샤워할 수 있는 장치 만드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되게 잼버리에도 괜찮아. 물만 이렇게 물탱크에다 넣으면 이렇게 딱 연결해서 모터 방식으로 탁 해준다. 그다음에 석유 말통 같은 데도 어떤 전기 모터 방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쉬우면 그거 전기 모터 방식으로 싹 빨아들인다. 여기서 농사용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안에 비닐 호스나 소방용 호스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물통을 달아가지고 전기 모터를 달아갖고 하는 방식. 아니 그냥 물통만 이렇게 조금 놔가지고 압을 세게 해서 멀리 전송하는 방식이 있어요. 농사용으로도 쓸 수 있고 집안에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물통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쯤 석유 말통에 있던 전기 모터 달아갖고 이렇게 하는 해내를 달아가지고 그래서 물통에다 저번에 탁 틀어놓으면 거기서 줄 연결해가지고 슉 해서 압을 세게 모터 방식으로 압을 세게 해서 소화 장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소화기를 이산화탄소하고 질소를 조금 섞어주면 집안의 소화가 잘 된다. 또는 압축기 냉매 방식에 있어서도 이산화탄소 냉매에다가 질소를 좀 섞어주면 훨씬 더 냉과 차갑게 된다. 그래서 이거
이런 거를 이렇게 딱 때려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산불 같은 데는 집안에 불을 쉽게 잡을 수가 있는. 너무 큰 불은 좀 곤란해요. 그래서만 이렇게 길게 해서 산불 이렇게 잡초 같은 데 탔을 때 이것은 뭐 크기는 알아서 하시면 되게 길게 조절하고 모터 방식으로 타타타타 지가 떨어주는 전기 모터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거는 공기가 밀려나면서 진공 상태가 돼서 불이 꺼지는 원리인데요. 그러면 진공 청소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유압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연기 찼을 때 유독가스로 죽지 않게 빼가지고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있고 모터를 달아가지고 모터가 세 개짜리 있으면 더 좋잖아요. 호스 달아서 유독가스를 내뿜는다. 가정용 또는 이제 소방용, 소방 전문용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 그럼 진공 청소기 방식으로 세게 있는 거기 있는 그 진공을 진공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불길을 잡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땅굴 같은데 이렇게 수십 개나 수백 개 넣어가지고 모터 요령만 세면 공기를 빨아들여 전멸을 시킬 수가 있는데 땅굴이나 동굴진지 같은데. 그다음 흑사업. 흙으로 덮으면은 이렇게 리튬 배터리 화재도 주고, 리튬 배터리 화재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흙을 미리 공장이나 가정에서 준비하는 흙 부어버리면 그냥 꺼져버리거든요. 공기를 차단시켜서 이런 흙 쌓아 버리시면 제 기술이다. 화초. 그래서 꽃을 염색해서 팔죠. 어차피 잘라서 파는데 금색 다양한 염색과 펄 반짝이나 반짝이를 넣어줄 수 있다. 되게 환상적인 꽃들이 유전자 구비할 필요 뭐가 있나라는 것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살아있는 꽃과 나무 화초도 되냐 다 당근 다 됩니다. 그렇게도 된다. 흙이나 마사토 같은 이런 것들도 염색을 해서 거기다가 컬러풀하게 해서 반짝반짝해내서 해주면 훨씬 더 고급스러운 화분이 나옵니다. 고급스러운 것이 나온다. 화분에다가 인쇄 방식으로 캐릭터나 사람의 얼굴, 스타라든지 이런 데로 해서 아니면 명품 화가, 그래서 일반 신진 화가 그림들을 명화를 인쇄를 해서 하면 훨씬 더 고급스럽지 않느냐. 이것은 장판 벽지에다가도 명화를 인쇄해 놓거나 그렇게 해서도 할 수 있고 스타의 얼굴을 인쇄를 하거나 해도 상관없잖아요. 네, 스타를 원조로 인쇄해서 고급스럽게만 만들어 놓으면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네네. 좀 그런가? 네네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남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주방 냄비나 모든 냄비 종류에 돌가루를 집어넣어가지고 열을 축적시키는 그런 기술, 보일러 같은 데도 있을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런 철근이다 그러면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준다. 농사양 안강간에도 그렇고 밴딩식으로 주면 좋다. 철근 같아도 알루미늄 코팅, 철사 철근 같은 데를 코팅을 해서 어떤 이렇게 부식 방지체를 금속에는 다 된다. 거기다가도 유리소경 코팅 제사로 이름을 넣어서 제조할 수 있다. 자동차 도장이나 이런 데도 유리소경 코팅 제사로 이름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자동차 금속에도 그렇게 만들어서 하고 펄반짝이나 반짝이를 넣어서 금속에서는 다양한 펄반짝이들이 넣어줘서 한다. 자동차 부품, 수도 부품, 우주항공품, 배부품, 모든 산업용 부품에 유리소경 코팅 제사를 이름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페인트 이런 데도 쓸 수 있다. 페인트, 잉크, 인쇄 잉크, 엔진오일, 윤활제, 방청제 시장 크죠. 방청제, 오일스테인 이런 데도 되고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에 이런 데도 되고 그다음에 페인트 회사 이런 데도 되고 크레용, 크레파스, 미술 물감 저는 그 물감에다 이걸 100% 유리소경 코팅 제사를 유리만 넣어서 제조한 글입니다. 이게 아주 환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고 모든 금속 고무 플라스틱에다가 합성소 밀실이나 실에다가도 유리소경 코팅 제사로 이름을 넣어서 전 합성소 밀실에다가도 돌가루를 넣어주거나 텅스텐 이런 분말들을 넣어주거나 스테인리스 용수철 강 있잖아요. 이런 그런 것들을 꽈가지고 넣어주거나 가루를 넣어줄 수 있다. 플라스틱에도 이런 기술이 가능하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에다 돌가루를 넣고 이렇게 수도 이렇게 잘 안 잠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무겁게 잠그는 기술로도 플라스틱에다 돌가루를 넣어서 다른 금속가루를 넣어도 되지만 비싸니까 부식도 되고 플라스틱에다가 수도 부품 잠글 때 딱 잠가지는데 무겁게 잠가지는 또는 특정 회전 나산 부분을 특정 부분을 살짝 넘어서면 딸깍 잠기는 살짝 뭉툭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딸깍 잠기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안 풀러지게 하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금속도 되고 플라스틱도 되고 그래서 수도에는 이런 것을 쓴다. 네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비닐 같은 데도 유리 소견 코팅 예사로 유리만 글러스 제조하거나 비행체 금속이나 모든 금속에도 그러하다. 그래서 비행체 금속이나 모든 금속 보일러 같은 데도 여기서 이중은 가로 세로로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배치를 할 수 있는데요. 압력을 견디는 기술이 해야 되죠. 이걸로 제가 승용차나 이렇게 터물 트럭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했다가 방탄 구조를 바퀴까지 방탄 구조를 만들어 놓고 카메라 달아서 안에서 기관 청소로 유탄 발색이 있다. 다른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유탄 발색기를 자탄식으로 퍼져나가서 비싼 하에서 드론을 잡는 무기로도 잡을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유리소견 코팅 예사람 유리 마우스 제조하고요. 이거 방탄 구조로 갈 때 가로 세로 이렇게 배치를 여러 겹을 할 수 있고 비행체 배 잠수함 밤수정 이런 데 되고 그래서 장갑차 이걸로 이제 장갑차 탱크로 만들 수도 있어요. 탱크 되게 적어도 대민용으로는 싸게 상용차를 이용해서 장갑차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상용차 일반 시중에 나오는 저게 차에다 된다는 거죠. 바퀴까지도 이렇게 방탄을 해주면 되죠. 탈착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금속에다가 플라스틱, 강화 플라스틱에다 돌이나 이런 돌가루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도 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돌가루를 넣어서 아니면 텅스텐 분말이라든지 스프링강 이런 것들을 꽈서 넣어주거나 그래서 이렇게 여러 겹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해서 뭐 이게 안에가 그 금속 가루나 꽈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합성섬 미실 같은 데도 이렇게 금속을 꽈가지고 넣어가지고 방탄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다. 네네. 그다음에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책에 철근이나 동생 아연관광, 철사 이런 데도 되고 빨랫줄에도 돼. 중공업의 쇠밧줄, 금속 밧줄에도 밴딩식으로도 주면 세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또 포신 충신에도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 이렇게 촘촘히 넣어주면 멀리 갑니다.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포신 충신에도 이렇게 가로 세로 금속을 넣어가지고 충격을 견디는 기술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유리석용 코팅 예사로 이런 회선 구조를 나사를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이렇게 포신 충신해줘서 멀리 투사하거나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이런 비트드릴 같은 데도 끝에 회전수를 많이 주거나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하면 땅을 밟기도 잘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나사에도 그래서 석고보드 나사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끝에 회전하는 구조를 좀 더 많이 주면 파고드는 힘이 세집니다. 이런 데다 십자일자에다 약간 두툼하게 금속을 넣어주면은 일부분을 그래서 힘이 받쳐서 잘 잠기고 잘 열려집니다. 목 같은 데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망굴 넣어서 제조하거나 여기다 알루미늄 코팅을 줘서 부식 안 되는 기술을 쓸 수도 있어요. 금속에다가 알루미늄 코팅을 종이컵 같은 데다가도 종이컵 플라스틱에다 알루미늄 코팅을 해서 시원한 물 먹는 데 쓴다고 저 말씀을 드렸는데 비닐에다가 알루미늄 코팅을 넣어서 단가는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물이 안 새는 구조를 쓸 수 있다. 자동차 호루 같은 데도 알루미늄 코팅을 좀 넣어주거나 해서 오래 쓰도록 하면 이런 데서 텐트 같은 데 알루미늄 코팅을 넣어주거나 잘 안 벗겨지면 되죠. 네네네. 이런 것도 빨랫줄에다가도 알루미늄 코팅을 좀 넣어주거나 이래서 그래서 햇빛에 여기서 이렇게 노화되지 않게 하는 기술을 그것은 합성섬 매실이나 실내에다가도 가능해요. 알루미늄 코팅을 넣어줘서 잘 벗겨지지만 않으면 되죠. 네네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하수도관, 오수관에다가도 이렇게 대남 매듭구조, 마디구조 옆으로 이렇게 가로줄을 해갖고 이렇게 뼈대를 좀 넣어주는 기술 이것도 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시면 이렇게 대남 매듭구조, 마디구조 가르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충격을 땅에 파묻을 때 견디는 기술로도 들어갑니다. 가스관 같은 데도 되고 수소탱과 가스관 같은 데도 압을 안쪽으로 가두는 기술이 되기 때문에 대남 매듭구조, 마디구조를 두툼 부분을 넣어준다는 거죠. 이런 젓가락 같은 것도 약간 넓게 얘기해서 지금 좁잖아요. 이걸 넓게 만들어 놓으면 젓가락질이 되게 좋을 텐데 넓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젓가락이 있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약간 이거는 날카롭지 않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젓가락식으로 얇게 만들거나 두껍게 만들어서 이것을 좀 절반 정도로 하면 되게 젓가락식으로 만들어 갖고 스프링도 너무 세지 않게 이렇게 해서 접어먹어도 그냥 젓가락식으로 접어먹어도 좋지 않느냐 하시면 외국인들이 젓가락질 힘드니까 하는 사람은 잘하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변형해서 이게 숟가락처럼 만들어 놓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의 어떤 회전축이 있어요. 자동차의 회전축인데 이것도 대난 매듭 구조, 마대 구조를 이렇게 주거나 홈을 좀 파주거나 해서 톱니바퀴 회전할 때도 이렇게 회전 능력이 좋아지는데요. 홈을 좀 파주면 부식만 안 되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난 매듭 구조, 마대 구조로 두툼한 부분을 밴딩식으로도 주거나 그래서 양쪽 스크류 구조, 스크류를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회전력을 전달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모든 그 선풍기 같은데도 선풍기 같은데도 이런 오목헌음을 파주거나 이 선풍기에 딱 뻥뻥뻥뻥 빵꾸를 이게 프로필 선풍기 팬에 딱 빵꾸를 주면 엄청 시원해요. 여기다가 금속 코팅을 좀 해주거나 금속 코팅을 해주면 좀 더 시원한데 오목헌음을 파줄 수도 있어요. 하나의 회전축 여러 개 프로펠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행체 프로펠러, 배 프로펠러 어디에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금속 선을 둬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데다가 터빈 블레이드 있잖아요. 그러면 블레이드 같은 데나 미니 이렇게 날개들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새 날개처럼 뼈대를 주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회전 터빈 블레이드 회전하는 이 부분에 이쪽 부분을 좀 더 두껍게 붙어 있는 부분을 만들고 위에를 갈수록 얇게 만들어주면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깨지지 않아야 되죠. 그렇게 만들면 회전력이 엄청 좋아진다 라고 말씀을 여기다 오목헌음을 파줘서 바람을 밀어넣는 기구 구조나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선풍기 날개처럼 터빈 블레이드를 여기 좁게 만들고 이렇게 넓게 만드는 기술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래 써도 내구성에 지장이 없게 만들고 유리석용 코팅제 쌀로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의 회전축 여러 개 프로펠러 팬도 있을 수 있는데요. 비행체 프로펠러도 그렇고 선풍기도 그렇고 이 선풍기도 그렇고 내가 그 우리나라 부채 있잖아요. 부채 같은데도 금속을 코팅을 해가지고 부채를 만들 수도 있어요. 알루미늄 코팅 일반적으로 여기다가도 그러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시원하게 붙이거나 거기다가 오목하는 빵꾸를 뻥뻥뻥뻥뻥뻥 뚫어가지고 그것을 빵꾸를 뚫리는 쪽으로 바람이 통과하면 시원하게 되는 그런 부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자 같은 것도 빵꾸를 뻥뻥뻥뻥뻥뻥뻥 뚫어가지고 모자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뭐 그렇다. 네네네.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이게 선풍기 여기다가 돌리는 이쪽 부분에 여기를 좀 두텁게 금속을 넣어주면 회전력이 엄청 전달이 잘 됩니다. 그리고 하나 꼽을 거를 이게 두 개, 세 개 꼽을 수도 있잖아요. 이 펜에 꽂는 것이 이렇게 펜에 꼽는 것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두 개, 세 개 꼽아가지고 얘를 돌리면 훨씬 잘 돌아진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그 얇게 만들어 놓으면 전체 회전력인 문제가 없어요. 이것은 비행체에서도 가능하고 그래서 배에서도 가능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에 들어갔다. 그래서 배가 비행체에서도 하나의 회전축 여러 개 프로펠러를 돌리거나 이렇게 가능하다. 배에서도 그렇고 배 같은 데도 위에다가 1기통, 2기통, 3기통, 4기통에서 하나의 회전축 여러 개 프로펠러 돌려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터빈 블레이드를 약식으로 만들어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얘를 냄제트처럼 빨아들인 거하고 연료에 살짝 불 붙여갖고 압을 고온가압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짝 뜨겁게 만들어 기압 차이를 만들어서 이런 내부는 추진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 모터 같은 데도 이렇게 급하면 이 방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추진하는 구조를 1기통, 2기통, 3기통, 4기통 넣어줄 수도 있다. 압축공기 차를 제가 인도에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압축공기 1기통, 2기통, 3기통, 4기통 회전축 돌려주고 압축공기로 여기다 프로펠러 팬을 1기통, 2기통, 3기통, 4기통을 바람으로 빨아들여서 내보냅니다. 오토바이 자전거 같은 데도 자동차에도 리어카에도 전동카에도 프로펠러 팬으로 뒤에서 밀어주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전기도 별로 안 먹어요. 네, 하시면 제가 자전거 탈 때 너무 좋지 않겠나요? 전기도 별로 안 먹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공기를 빨아들여서 추진하는 구조를 피터건 방식인 모든 비행체에서는 빨아들여서 프로펠러 패널 드론 같은 데에 가서 항속거리를 늘리거나 드론에다가 저기 풍력 발전기를 달아가지고 발전하여서 가는 이런 기술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오토바이 엔진으로 1기통, 2기통, 3기통, 4기통, 6기통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자동차 엔진처럼 만든다. 유사하니까 그걸로 자동차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토바이 엔진이 1개, 2개짜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1기통, 2기통, 3기통, 6기통 이렇게 늘려가지고 회전축을 돌려준다. 언어프도 할 수 있고요. 몇 개를 돌리지 그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자동차를 이렇게 오토바이 엔진으로 차 만든다는 거죠. 오토바이 엔진을 가지고 드론을 만든다 그랬죠. 5리터에 한 200km 가량 가니까 공중에 한 400km 이상 갈 것으로 오토바이 엔진에다가 회전 그 프로펠러를 달아가지고 몇 개를 달든지 해서 하나 달고 그 엔진 통째로 버리고 갈 수도 있어요. 뭐 엔진이야 뭐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래서 100만 원짜리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통째로 엔진을 탈착 분리를 해서 무게 가볍게 해서 항속거리를 늘릴 수도 있어요. 버리고 가고 그래서 아니면 거기다가 이런 고체 연료 키트 HO를 달아가지고 미니 모듐 10개짜리 이렇게 달아갖고 하거나 추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무게 버리고 갈 수도 있잖아요. 전기 배터리를 달아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것도 무게 버리고 갈 수도 있고 이 기술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조 연료통을 달고 그 보조 연료통을 꺼서 먼저 쓰고 버리고 2개 달고 쓰고 버리고 본 연료 탱크에서 갖다 쓰는 이것은 뭐 전투기에서도 가능하고 드론에서도 가능한 항속거리 늘리는 기술이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엔진을 여러 개를 달아서 드론을 만든다. 이 아이디어 개념을 쓰시면 오토바이 엔진 같은 걸로도 배 1기통, 2기통, 3기통 풍력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밑에 방수 구조를 해가지고 1기통, 2기통, 3기통, 4기통 배 고속보트 같은 것도 뭐 이렇게 프로펠러 돌리는 것이 엔진이 이렇게 뭐가 됐든 간에 상관 1기통, 2기통, 3기통, 4기통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그래서 연료를 아낄 수도 있고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배 밑에다가도 이렇게 프로펠러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무게를 카산으로 들어 올려주고 앞으로 진행하는 그 기술도 쓸 수 있다. 또는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변형된 프로펠러로 오래 써도 저장력 1기통, 2기통, 3기통이 아주 4기통, 5기통 빨아들여 추진하는 구조도 만들어낼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이건 어디다 달든지 이 방식은 물로 추진하는 구조가 되는데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뢰 같은 거를 갖다가 위에 눈에 띄어도 괜찮다면 어뢰 같은 거를 잠수정이나 이런 것들 위에 이렇게 물 밖으로 프로펠러를 만들어 가지고 프로펠러 만들어서 이렇게 달아나가 프로펠러로 강하게 움직이는 어뢰도 있을 수 있어요. 속도를 높일 때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물속에 이렇게 잠수하고 있다가 그것을 꺼내가지고 딱 끄집어내서 프로펠러 방식을 가동해서 1기통, 2기통, 3기통, 4기통 그래서 본격적으로 어뢰의 속도를 높이는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기뢰에다가도 이걸 플랫폼에서 탑재를 할 수 있어요. 기뢰에다가 플랫폼 이용해서 기뢰에다가 전파로 어뢰나 기뢰 같은 걸 깨우고 바닷속에 잠져 있다가 나와서 공격할 수도 있다. 말씀드린 로켓 마틴에서 이 개념을 쓰시던데 그 제 기술입니다. 말씀만 드립니다. 그래서 전파로 깨운다라고 그래서 수없이 배치해 놓으면 꼼짝없이 배는 못 움직입니다. 상선이 됐든 구축함이 됐든 뭐가 됐든 수십 개나 수백 개 만들어서 이렇게 대기시켜 놓으면 뭐 어떻게 알겠어요? 네네 못하는 거지. 못 움직여요 배는. 뭐 그렇다. 네네네. 그래서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